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18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13하고 14경주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박경호하고 정종의 동반 입상 깔끔했었고, 황인혁이 성낙송 상대로 저측 나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조봉철 타종 전부터 때리다 보니까 완급 조절에 실패해 나갔었죠. 성낙송이 철저하게 황인혁 견제 나갔었는데 황인혁이 끝까지 성낙송 넘어서면서 완승을 거두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5하고 16경주가 문제였습니다. 공태민이 유리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낙차 부담 안고 있는 송경수보다는 공태민이 유리하다 말씀드렸었는데, 송경수가 시원스럽게 경주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공태민이 세게 넘어가다 보니까 김희준이 아닌 송경수가 아닌 정상민이 들어오면서 후차권에서 100배라는 이변이 발생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6경주 정재환하고 임채빈의 뒷자리는 정재환이 막혀 나갔습니다만 최래선이 빼앗질 못했습니다. 내선파 썼던 임채빈은 우승을 차지해 나갔고, 선행 났었던 선행다운 시속을 발휘해 나갔었던 이연구가 2차권 진입하면서 최래선이 넘어서지 못하는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15경주하고 16경주 다소 좀 아쉬움이 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13하고 14경주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송경수가 과연 제기랑 발휘해 나가면서 우승을 차지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죠. 자칫 긴거리에 나섰다가는 김명수 컨디션 상태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명수에게 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14경주 김희준이 분명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봉철이 힘을 써주고 윤민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김희준이 넘어서지 못하고 윤민우 견제 밀려나면서 고전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김희준 다소 좀 불안감이 있다. 김희준이 머리 친다 하더라도 후차기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15경주는 박경호 전일 여유가 있었습니다. 김민준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무난하게 동반 입상 정재환, 문희덕 둘 중에 한 명 챙겨줄 가능성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6경주는 임채빈이 황인혁, 공태민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황인혁과 협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최근 결승전에서 성낙송이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면서 재미 많이 봤어요. 금일 최래선이 있기 때문에 임채빈 혼자 달아났을 때 황인혁을 밀어낼 수 있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때 특성급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김희준, 성낙송, 손경수, 정종교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몇 선수 관심 선수도 인터벌 내용 살펴보게 된다면 성낙송, 윤민우, 조봉철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성낙송이 깜짝 선행 승부를 펼쳐 나가는데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끝까지 선두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조봉철이 저측에 나서려다가 외선으로 흘러버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손경수, 김원진, 김민준, 임채빈, 박진철, 이진웅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손경수가 최선 질주로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임채빈은 막게 만족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희준, 성낙송, 손경수, 정종교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송경수가 과연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연대 세력이라고 한다면 원신재가 있고 김영섭이 있고 김영수가 있죠. 반면 이용구 입장에서는 박일호, 유다운과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손경수 견제 나서는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송경수가 힘을 써서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갈 것이냐, 아니면 김명수를 활용해 나간 송경수의 취입을 노려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영수도 고전하면서 점수가 많이 낮아졌고, 송경수는 낙차 출전이다 보니까 연이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인지도에서는 송경수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영수가 먼저 힘을 써주고 이를 송경수가 활약해 나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취입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아요. 연이틀 송경수 몸 상태 봐서는 취입 실패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만큼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 쪽이 유리한 편성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에 뒷자리는 아무래도 6번 김영섭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2번 7번 우선 하시되 2번하고 6번 차선으로 2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하고 26 견주가 두 차권 2번과 7번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유다운이 1호 견주 때 선행으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유다운이 박일호가 초전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유다운이 힘을 쓰고 이영구가 몰고 가고 김영수, 손경수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손경수가 전일 저측 나섰는데 11초 때 중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김영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운이 먼저 내선 잡고 긁어버린다면 이영구가 1월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박일호의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김영수, 손경수 넘어서지 못하면서 무너질 가능성도 다분한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다운이 직선에서 취입이 아닌 먼저 직전 2호 경주처럼 선행승부 펼쳐나가게 된다면 이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경수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지 못하고 김영수도 손경수 믿다가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게 된다면 1번하고 4번 동반 입상,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4하고 1, 5입니다. 1, 4하고 1, 5는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란 점. 한 차권도 노려본다면 김영수까지는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란 점에서 이영구의 선정 가능성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손경수가 정신 차린다면 김영수와 전략적인 연합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영수가 때리면 손경수가 추입한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차선은 김영섭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6번 7번 묶어서 3복승 공략해 나가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단이 때렸을 때 이용구가 몰고 갔을 때는 이용구하고 박일호를 묶어서도 3복승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경수가 강축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연이틀 시속감이 발이 나가지 못하는 금요 견주 때는 조봉철의 선발급 시속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전일은 반박이 젖혔는데 11초 때 중반이었습니다만 곽현명을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조봉철, 윤민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5은 팝, 비팝 쪽 선수들인데, 문제는 김희준이 과연 이들 상대로 제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요 경주 때는 기습으로 나서면서 아쉬움을 남겼었고, 전일도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주 전 결승전에서는 박용범에게 몸싸움을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쫓아가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희준, 아직까지는 부상 전의 몸 상태를 회복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소 좀 신중한 묘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희준이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곽현명이 힘을 쓰고 김희준 여기에 반극상순으로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곽현명이 때렸을 때 윤민우, 조봉철을 넘어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넘어선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김희준도 아무래도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도 다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배당 가능성까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김희준이 넘어서게 된다면 전 후미권에서는 반극산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5번과 7번,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 한번 기대해 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끊어먹기 나설 수 있는 윤민우가 타정전으로 김희준의 뒤를 꽤 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직전까지는 윤민우 거의 승부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점수도 바닥으로 밀려났습니다만 이번에 차만큼 뭔가 좀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윤민우라는 점에서 몸싸움을 통해서 타정전으로 김희준 뒷자리 꽤 찬다면 5번, 4번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몸 상태만 놓고 본다면 5번, 7번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봐야죠. 전일 타정중부터 때렸었던 조봉철, 그러면은 지그시 시속감 올리게 된다면 김희준도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반극산이 그렇다고 시속감 올리지 않고 곽현명도 시속감 올리지 않는다면 조봉철의 선행을 윤민우가 활용해 나가면서 직선 추입발 살려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윤민우가 김희준을 완벽하게 떨궈내게 된다면 후미권에서 반극산이 치고 나올 가능성
4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조봉철이 힘으로 버텨냅니다. 4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4-7하고 4-3이죠. 4-7하고 4-3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김유준도 예전 기량 낙차 전이라고 한다면 완승인데 딱히 직접적으로 챙겨 나갈 만한 선수가 없고 몸 상태가 회복 단계라는 점에서 조봉철이 타종 전부터 너무나 긴 거리만 나서지 않고 적당한 타이밍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윤민우 견제라고 한다면 4-7, 4-3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에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삼복승은 좀 음성 정보를 통해서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는 김희준, 방극산하고 윤민의 선정 가능성 쪽에 방극산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같은 성향 선수들끼리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경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박경호하고 정종의 동반 입상을 주력 승부로 가져가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예상제들은 정종의 머리도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박경호하고 정종의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권해드렸어요. 박경호 역시 녹슬진 않았습니다. 금요경주 때는 어쩔 수 없이 때리다가 잡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다만 금일은 본인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김민준을 활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전략적인 연합으로 두 선수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이 어설픈 팀 간 대결로 짜여지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박경호 입장에서는 김민준을 의식한 견주력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 서둘러서 때렸다가 고전했었던 김민준, 금일만큼은 철저하게 타이밍 잡고 완급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득점 배제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정상민 전일 직선에서 추입 승부 펼쳐나가면서 착수구간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경호하고 정상민이 동설 팀이긴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정상민이 경주를 펼쳐나갔었던 것이 아니라 운 좋게 추입 나서면서 착수구간 진입했던 거라는 점에서 박경호도 점수 배제하고 견주력 펼쳐나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우선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 같겠고, 4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3번 정전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들어가는 4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6번하고 4번, 3번이죠. 두 차권 중에선 4번과 6번 쪽이 좀 더 나은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이변 가능성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만 변수가 박경호가 전일 추입 승부 펼쳐 나갔었던 정상민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김민준의 선행을 정잔이 막혀 나가거나 김민준의 선행을 문희덕이 막혀 나가면서 이변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박경호가 무리해서 정상민 챙겨주려고 하게 된다면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6-3과 6-5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금요경주 때는 타종부터 때렸다가 아쉬웠어요. 결승 못 갔습니다만 전일하는 거 보니까 몸 상태 괜찮았었다는 점에서 김민준과 전략적인 협공이 우선이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4번하고 6번을 묶어서 아무래도 3번, 5번 양분하신 전략이 좀 나은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이 4주 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녹슬지 않는 기량 발휘해 나가고 있는 임채빈, 정종규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고 공태민, 황인혁, 김우겸과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임채빈이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채빈 입장에서는 전일 멋진 승부 펼쳐 나갔었던 황인혁과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반 입상 경험도 상당히 많죠. 한때 황인혁이 작년까지만 해도 황소였다가 물소가 됐었습니다.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었던 황인혁, 확실하게 이번 회차만큼은 몸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물소에서 다시 황소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전일도 성낙송과 정면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작년 같았으면은 몸살이면서 성낙송에게 밀려났을 것 같았었는데 전일은 끝까지 페달을 놓지 않고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임채빈도 황인혁을 챙겨주는 작전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소에서 황소로 다시 돌아온 뿔을
확실하게 세우고 있는 황인혁과 협공 가능성 쪽이 아무래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3번하고 6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성낙송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래선이 초조부담 안고 있기 때문에 성낙송 분명 최래선의 뒷자리를 자리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도 누굴 믿기보다는 본인이 이들 상대로 세게 넘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낙송이 순발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임채빈 치고 나가는 거 몸싸움을 통해서 받아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최근 결승전에서 성낙송이 상당히 좀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2주 전 결승전에서도 받아가는데 후미권 털어내는데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용범이 밀려나면서 성낙송이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배제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빼앗으면 쫓아가요. 빼앗을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또 최래선까지 있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3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자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이번 편성 뿔 세우고 들어온 황소입니다.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편성에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수리대로 간다면 3번, 6번, 1번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임채빈이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공태민도 이번에 참 몸 상태가 상당히 좋죠. 치앙마이 전지훈련 다녀와서 몸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는 공태민, 김호겸의 뒷자리를 꽤 차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 6번, 5번으로도 삼복승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채빈 놓고 후착 찾기, 윤곽은 드러납니다. 황인혁 쪽이 유리하다. 빼앗으면 성낙송인데 빼앗기는 작전보다는 뿔 세우고 있는 황인혁이 좀 더 나은 편성에 경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관 지점에서 경유랑 책 구입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